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운명을 바꾼 조약이 체결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을사조약, 을사오조약, 제2차 한일협약,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간 겁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와 직접 조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을사늑약이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대한제국에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당시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약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조약 체결 과정에 강한 압박과 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을사조약이 아닌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늑약은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외교권 박탈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앞으로 외국과 직접 외교관계를 맺거나 조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의 대외관계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통감부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처럼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크게 훼손한 사건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이 독립국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는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러일전쟁이 있었는데 1904년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일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결과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키우게 됩니다. 전쟁 중 일본은 이미 대한제국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자율성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했습니다. 대한제국을 완전히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빼앗아야 할 것은 바로 외교권이었습니다. 외교권은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으로 존재한다는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외국과 조약을 맺고 공사관을 운영하고 국제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권리입니다. 일본은 이 권리를 빼앗아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려 했습니다. 을사늑약은 그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압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력뿐만 아니었습니다. 국제정세도 일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는데 1905년 일본은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습니다. 이 밀약에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로 묵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같은 해 제2차 영일동맹도 체결됩니다. 영국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권 확대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됩니다. 러일전쟁을 마무리한 이 조약에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운명은 대한제국 내부에서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이 얽힌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을사늑약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일본은 국제적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향한 압박을 본격화했습니다. 을사늑약은 회의실 안에서만 만들어진 조약이 아니라 전쟁과 외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1905년 11월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에 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에게 조약 체결을 압박했지만 그러나 고종은 반대했습니다. 고종은 조약에 동의하지 않았고批准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궁궐 주변을 압박했습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공포 속에 놓였습니다. 대한제국 대신들은 강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신들은 조약 체결에 찬성했습니다. 이들을 훗날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데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이들의 선택은 역사적으로 큰 비판을 받습니다. 다만 이 장면을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 구조입니다. 나라의 외교권을 넘기는 결정에 누가 동의했는가? 누가 끝까지 반대했는가? 고종은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최고 통치자의 비준이 없었다는 점은 을사늑약의 정당성 문제와 깊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조약 체결이 아니라 강압적 외교권 박탈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을사늑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입니다. 대한제국은 앞으로 일본의 중개 없이 외국과 국제적 성격의 조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대한제국이 외국과 직접 말하는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둘째, 통감부 설치입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통감을 두고 대한제국의 대외 관계와 정치적 방향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외교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나라와 독자적으로 교섭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독립국으로서의 핵심 권한이 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저 나라의 겉모습만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을사늑약 이후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대한제국에 있던 외국 공사관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이 대한제국과 직접 외교하지 않고 일본을 통해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권 상실이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내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을사늑약에 분노한 사람들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을사의 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병은 단순한 무장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데 대한 분노였습니다. 고종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07년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냅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 파견되었습니다. 목적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대한제국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압박합니다. 결국 고종은 강제로 퇴위하게 됩니다. 을사늑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단계적으로 무너지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첫째, 외교권이 사라졌습니다. 대한제국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말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둘째, 통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일본의 내정 간섭은 더욱 노골화되었습니다. 셋째, 저항이 확산되었습니다. 을사의 병이 일어났고 지식인과 관료, 민중 사이에서 위기의식이 커졌습니다. 넷째, 고종의 외교적 저항이 실패하면서 대한제국의 정치적 입지는 더 약해졌습니다. 이후 1907년 정미칠조약이 체결됩니다. 대한제국의 내정권은 더 크게 침해됩니다. 군대도 해산됩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을사늑약 하나만으로 대한제국이 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전부터 일본의 침략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내부의 개혁 한계와 국제정세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을사늑약은 분명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은 단순한 역사 용어가 아닙니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긴 사건입니다. 일본은 조약이라는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강압이 있었습니다. 고종의 반대가 있었으며 비준 거부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일본군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을사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으로 기억됩니다. 나라가 외교권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제사회에서 직접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동맹을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기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권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망하는 순간은 언제 시작될까요? 군대가 무너질 때일까요? 아니면 외교권을 빼앗길 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